수십 조짜리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자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수도권은 땅도 전력도 용수도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광주랑 충정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논의 마무리 단계, 다음 달 초 발표. 못 박힌 자리로요. 왜 하필 광주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차근차근 풀어봐 드릴게요. 이야기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못을 박은 한마디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남 충정의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그리고 충정권에 수백 조짜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바로 6월 29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여기서 삼성, SK 지방투자 계획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주 낯선 풍경이 나올 것이다. 6월 26일 라디오 방송에 다시 출연해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했는데요.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다. 언론에서는 규모가 너무 커서 발표 후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투자 규모가 천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낯선 숫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발표 안에 뭐가 들어가냐? 정부가 짠 그림이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세 축이 이렇게 짜여 있어요. 호남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충정권은 AI 데이터 센터, 영남권은 피지컬 AI. 이 세 거점을 한 묶음으로 발표한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영남, 충정,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다극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6월 25일에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비공개로 만난 거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광주 전남권 반도체 전공정 팹 조성 가능성, 전력 용수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굵직한 이슈가 폭넓게 다뤄진 자리고요. 업계 전망으로는 삼성과 SK 호남에 최대 400조 원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6월 29일 발표를 코앞에 둔 막판 조율. 이게 어제 회동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고 가볼게요. 그러면 용인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습니다. 용인 이전이 아니다.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고 그 위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즉 용인, 호남, 충정, 신규 벨트 추가라는 그림이고요. 이게 마무리 단계 발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서 왜 하필 광주인지를 알아봐야겠죠. 다섯 가지 흐름이 광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부터 살펴볼게요.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첨단 3지구라는 자리가 이미 조성 중이에요. 362만 제곱미터죠. 여의도의 1.25배 정도 되는 산업단지예요. AI 기반 창업 연구개발단지로 이미 기반이 깔린 자리인데요. 호남고속도로의 국도 13호선, 빛골대로까지 교통도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이 정부가 짠 큰 그림,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라고 부르는데요.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 반도체, 구미는 소재, 부품. 이 세 거점을 묶어서 한국 남부권을 통째로 반도체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에요. 광주가 그 핵심 축이 되는 자리고요. 세 번째가 이미 기업이 가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패키징 선도 기업 엠코가 광주 북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신규 클러스터를 깔면 기존 엠코 인프라랑 시너지가 나는 자리예요.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요. 전력 자립도입니다. 경기도 전력 자립도가 60% 안팎,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전남은 200% 가까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차세대 반도체 팹까지 들어간다면 전력이 핵심인데 호남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태양광, 해상 풍력도 풍부해서 아리백 대응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이 인력 R&D 기반,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겹친 자리가 광주인 거예요. 광주가 핵심이긴 한데 충청도 같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것도 두 축으로요. 먼저 반도체 쪽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충청권 천안, 온양에 반도체 후공정 거점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천안에서는 이미 HBM 패키징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온양에는 첨단 패키징 라인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 예정인 자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충청권을 AI 데이터 센터 거점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충정은 반도체 후공정, AI 데이터 센터 두 축이 동시에 가는 자리고요. 기존 생산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신규 부지 찾을 필요도 없이 곧바로 증설로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광주가 신규 거점이라면 충청은 기존 거점의 확장과 AI 신규,
이렇게 짜이는 구도예요. 근데 그림이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려도 만만치 않거든요. 통상 알려진 6가지의 걸림돌에 제가 2개를 더해서 풀어드릴게요. 가장 큰 핵심 우려가 핵심 인력 문제인데요.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데 핵심 인력들이 다 수도권을 선호하거든요. 지방 이동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가 신규 인력의 양성입니다. 새로 교육, 훈련에만 최소 5년이 걸려요. 클러스터는 깔았는데 가동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전력 인프라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남에 전기가 남아도 발전소랑 공장 사이 거리가 있으니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해요. 네 번째가 태양광, 풍력의 변동성입니다. 계절 날씨 영향이 크다 보니 ESS 같은 보안 인프라가 따라가야 하고요.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직접적인 효과 부재입니다. 협력사랑 장비업체 생태계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직원, 가족까지 다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정주 여건입니다. 학군, 의료,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만큼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력 정착이 어려운 자리고요. 일곱 번째가 정작 당사자인 삼성, SK의 입장입니다. 추진은 하는데 모든 게 유동적이라는 표현이 오늘 보도에도 나왔어요.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이 용인 클러스터 역량 분산 우려입니다. 용인도 아직 한창인데 또 새 거점을 만들면 인력 자원이 쪼개진다는 비판이고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우려는 시장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월 26일 야당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거든요.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박근혜 정부, 미르 K스포츠 재단 사태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이사회가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사들이 법적 책임, 즉 배임 등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못 박았고요.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작심 발언을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정 운영 사유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다. 오 시장은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 용수, 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책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곧장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여야 정면 충돌의 한복판에 놓인 사안이라는 거고요. 6월 29일 발표 이후에도 이 갈등이 한참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우려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당장 큰 카드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여기에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인은 살리되 호남에 별도로 힘을 실어주는 구조로 짜여 있고요. 즉 정부가 호남 클러스터 발표만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세제, 인허가, 인력 양성 지원까지 묶어서 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9일 발표가 단순한 입지 발표가 아니라 종합정책 패키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6월 29일 발표가 분기점이다. 단순한 부지 발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도가 한 단계 다시 그려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낯선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 만큼 선조원대 규모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가 관건이고요. 거기에 한동훈, 오세훈을 앞세운 야당 정치 공세까지 겹친 만큼 발표 이유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 이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6월 29일 이 보고의 결과가 뜨는 날이 곧 호남 반도체 충청 AI 데이터 센터, 영남 피지컬 AI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정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